중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못 나거나 뭐 이래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농담 안 하고 매 쉬는 시간마다 그 선배들한테 뚫고 맞은 거예요. 그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밀림의 왕국 같은 그런 이제 서열 같은 게 있는. 자, 안녕하세요. 호주 그린라이트의 퍼시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주 코디 이민법무사 오한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연은 기존 이민법과는 다른 조금 예민한 사안일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바로 사연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퍼시기님. 저는 한국에서 중학생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제 메일에 이름이 나올 수도 있으니 이 사연은 꼭 익명으로 부탁드립니다. 제 아이는 초등학교까진 밝고 공부도 열심히 하는 성실한 아이였는데 중학교 2학년이 되면서 갑자기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학교 성적은 갈수록 떨어지기 시작했고 언젠가부터 저와 남편을 피하고 신경질을 부리기 시작하더군요. 저희는 맞벌이 부부였기 때문에 그냥 아이가 사춘기가 왔구나 싶어서 시간이 지나면 차츰 나아질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점점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저희와 눈을 마주보고 대화하는 걸 기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용돈이 필요하다며 돈을 요구하는 횟수도 잦아지더군요. 그러다가 우연히 저희 남편이 아이의 몸에 멍자국이 있는 걸 발견했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추궁을 한 끝에 우리 아이가 학교폭력의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장난으로 시작되었으나 왜소한 체구인 우리 아이가 별다른 저항을 안 하니까 그 강도가 점점 심해져서 그게 벌써 1년이나 됐다고 하더군요. 학교 과제나 심부름을 시키고 집에 와서도 게임 캐릭터를 대신 성장시키게 하고 방과 후에도 끊임없이 괴롭힘을 당한 걸 뒤늦게 한 저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1년 동안 겪었을 아이의 고통과 부모로서 아이를 보호해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희는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 학생이 처벌받기를 원했으나 저희 아이를 괴롭힌 물질적인 증거가 불충분하고 저희 아이도 극구 반대했기 때문에 법적인 조치까지 가지 않고 학교 측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는데 그쳤지만 제가 아이를 따라다니면서 보호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여나 보복을 당하거나 아니면 다른 아이에게 비슷한 폭행을 당하진 않을까 염려됩니다. 현재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걸 고려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존감이 많이 떨어진 우리 아이가 다른 학교에 가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지도 걱정입니다. 그래서 우연히 퍼시기님 영상을 보게 돼서 혹시나 중학생인 우리 아이가 호주의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요즘 한국에서 아이를 조기 유학 보내는 가정이 많은데 다른 학교에서 비슷한 걱정을 하며 아이를 방치해둘 바에는 차라리 아이가 전혀 다른 환경에서 새롭게 적응하면서 지내는 게 더 낫지 않나 생각해서 전문 상담을 받기 전에 이렇게 이메일로 여쭙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호주에도 한국처럼 왕따나 학교 폭력이 있는지도 정말 궁금합니다. 네, 일단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이 사연 같은 경우에는 이민 법무사로서의 형님 이야기가 아니고 호주에서 자녀를 키우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입장에서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일단은 이런 사연으로 인해 가지고 자녀를 호주로 조기 유학을 보내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일단은 진단을 내려주겠어요. 하나 둘 셋 하면 버튼을 누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한 법무사님께서 노란색 버튼을 눌러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먼저 사연을 듣고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저도 이제 새 아이의 부모이기 때문에 네. 또 제 아들이 여기 비슷한 나이 또래거든요. 이게 중학교 들어갔죠? 네, 여기 중학교 지금 1학년 이어 7이기 때문에 그 비슷한 또래인 것 같은데 중학생인 학생 호주 유학을 가능합니다. 대신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혼자 올 수는 없고요. 부모님 중에 한 분이 같이 오시거나 아니면 법적인 가디언을 세우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경제적인 부분, 또 학비며 또 생활비가 상당히 또 큰 금액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고려해 보신 다음에 또 준비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피해 자녀의 부모님께서 아이를 호주로 조기 유학을 보낸다고 결정을 하시면 1년 비용은 얼마 정도 예산을 잡아야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일반적인 사례를 예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외국인 학생이기 때문에 좀 비용을 좀 많이 받습니다. WA 주정부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년 학비가 지금 17,000에서 2만 불 사이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한국 돈으로 1,500만 원 정도를 잡아야겠네요? 예, 그 정도 되는 거죠. 학비만 1,500만 원. 예. 거기에 또 생활비를 어느 정도 잡을까요?
아이와 부모님 2명만 이제 잡는다 하더라도 방값에다가 뭐 먹고 차도 사야 되고 초기 비용은 못해도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는 들지 않을까요? 그 정도 아마 제가 생각해도 들 것 같습니다. 렌트비를 보통 한 주에 우리가 한 300불에서 400불 네. 하겠죠. 네, 그 정도 하겠죠. 15,000불. 생활비를 한 달에 한 3,000불 정도. 이제 그것도 한 3만 예, 3만 불. 3만 불 정도 잡는다면. 네, 한 6,500만 원. 예, 그 네. 정도 잡을 수 있겠네요. 네. 처음에 또 정착 비용도 있으니까. 네. 네, 그런 걸 다 합산하시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또 고려해 보셔야 되고 이런 비슷한 사례에 있는 학생들이 호주에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한국에서 학교 폭력 때문에 네. 상처를 받아가지고 호주로 와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중학생인 학생이 왔을 경우에 예. 여기서 한 2년 3년 공부한다고 친다면 네. 그리고 난 한국으로 돌아간다. 그러면 또 한국의 또 대학 입시 제도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교육 시스템이 완전 틀리기 때문에 여기서 1, 2년 있다가 한국 가면 그 시스템을 적응 못할 수도 있고 그리고 기존에 배웠던 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 저도 이제 아이들 키워보고 있는데 3시면 끝나요. 오후 3시면. 뭐 야자 같은 것도 없고. 전혀 없죠. 예. 뭐 여기도 학원이 있긴 한데 네. 보내고 싶은 사람 보내긴 하는데 우리 뭐 입시 학원처럼 돼 네. 있는 게 있긴 있는데 한국처럼 치열하지 않죠. 저도 호주에서 뭐 밤 10시, 11시까지 학원 다니고 뭐 이런 이야기는 전혀 못 들어본 것 같네요. 동부에는 있을 수도 있어요. 예, 동부는, 네네. 시드니는 좀 그런 부분들이 과열돼 있다고 하는데 네. 서호주는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고 네. 대신 뭘 하냐면 아이들이 예체능을 좀 많이 합니다. 저도 아이를 이제 셋을 키우면서 네. 뭐 체육이라든지 아니면 미술이라든지 음악적인 이런 쪽에 좀 이제 과외를 좀 시키고 있거든요. 네. 뭐 여자애들은 이제 댄스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고 아들 같은 경우는 태권도를 한다든지 뭐 테니스를 한다든지 수영을 네. 한다든지 예. 이런 운동 위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해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에서는 학원을 가야 친구를 사귈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는 또 반대로 아이들이 방과 후에 거의 한두 개씩 하고 있거든요. 저녁 7시, 8시 됐는데 운동을 하고 있어요. 아이들이 뭐 공원에서라든지 예. 축구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면서 친구를 사귀는 거거든요. 그런 예체능 활동이 그 애들한테는 어찌 보면 노는 거잖아요.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친구들이랑 같이 논다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애들 입장에서는 정말 좋아할 수도 있겠네요. 이런 환경을. 그렇죠. 여기는 이제 그게 하나의 교육 과정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중학교 정도 나이가 되면 네.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이제 열심히 하죠. 여기도 그런 학원이 있고 네. 그런데 또 그런 학원만 계속 다니는 건 아니고 예체능 과목들을 병행해서 하는 거고 네. 그러면서 아이들이 뭐 협동심도 배우고 네. 끈기도 배우고 인내심도 배우고 뭐 이런 걸 이제 가르친다 생각하고 있고 또 아이들이 인기가 있으려면 네. 예체능을 잘해야 돼요. 그렇죠. 학창 시절에는 공부 잘하는 것보다는 운동을 잘한다거나 뭐 노래를 잘한다거나 뭐 이런 게 애들한테는 좀 먹히죠 아무래도. 특별히 운동을 잘하면 네. 많이 도움이 되는데 둘째가 이제 여자애인데 네. 이어 5 초등학생이거든요. 네. 그런데 달리기를 정말 잘해요. 단거리. 네, 100m 달리기를 항상 1등 하는데 학교 대표로도 나가고. 그러면 뭐 선수로 키우실 생각도 있으세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닌데 당연히 학교에서는 제일 잘하는 애고 100m 달리기에는. 대단하네요. 그 학교 대표로 나가요. 그래서 우리 둘째는 이제 그런 부분이 너무 잘하기 때문에 학부모며 선생님이며 체육대회 가면은 우리 둘째 때는 저를 알아요. 그 따님이 아버님 이렇게 왜냐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유학을 오신다고 할 때 네. 뭐 방학 프로그램 뭐 3개월, 6개월 이렇게 하실 거냐 네. 아니면 1년, 2년, 3년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너 호주에 있고 싶어요 해버리면 네. 5년, 6년을 유학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비용이 뭐 2억, 3억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왜냐면 만약에 5년, 6년 졸업할 때까지 뒷바라지를 한다고 한다면 네. 그런 금액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고 또 부모님이 한 분은 또 일을 하고 계셔야 되니까 기러기 생활을 또 하는 거고. 그렇죠. 보통은 아버지가 한국에서 일을 하고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케어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큰 문제인 거죠. 사연에는 안 나왔는데 또 동생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또 자녀가 있을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외동이라고 적혀있지 않았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도 또 고려해 보셔야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감안해서 하셔야 되는 건데 네. 하나 들은 얘기는 뭐냐면 학생들이 오면 네. 열에 7, 8은 좋아한다고 합니다. 호주 생활에. 왜냐면 이게 타이트한 게 아니에요. 한국처럼 이게 빡빡하게 막 들어가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자유로움도 있고 네. 학교 수업도 학교 과제를 해온 거 보면 네.
많이 주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어찌 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시도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부모님은 보내고 싶어 하는데 아이가 또 영어가 안 되는 아이일 수도 있고 또 두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공부를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네. 이제 수업을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학교에서도 학생을 받아주기 전에 영어 테스트를 봅니다. 선생님이 얘기를 했는데 못 알아먹으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정규 수업을 들을 수준이 안 됐다 그러면 영어 학원 같은 걸 듣고 오라고 해요. 아, 그러면 뭐 1년에서 6개월 정도 영어 학원 먼저 가고 네, 그다음에 네. 학교도 이제 편입을 시키는 뭐 이런 식으로. 영어가 정말 안 되면 그렇게 하는 거고요. 네. 아니면 영어가 어느 정도 됐는데 좀 부족할 것 같다 싶으면 네. 정규 수업을 듣게 해주되 따로 영어 과외처럼 받게 합니다. 아, 뭐 방과 후 뭐 추가 수업 뭐 이런 거. 뭐 그런 비슷하게 네. 프로그램이 있고 예, 그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학교 생활 적응을 못 해가지고 호주에 온 건데 여기서 또 언어 때문에 적응 못하고 이러면 오히려 2차 피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학생을 해외로 보내기 전에 부모님께서도 그런 준비를 잘 해놔야겠네요. 그렇죠. 근데 뭐 지금은 호주가 됐든 뭐 해외 한번 보내볼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건데 네. 이제 당연히 영어권에 보낼 거면 네. 아이가 영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 뭐 준비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장기적으로 후원할 수 있는 경제적 여건이 되는 건지 네. 또 그런 부분도 또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 호주 시스템 같은 경우는 이 아이를 픽업하고 또 이거 데려오고 또 아이가 뭔가 학원을 간다고 하더라도 데려다 줘야 되고 누군가가 계속 네. 옆에서 케어를 해줘야 돼요. 이게 법적으로 혼자 보내면 안 되게 되어 있죠. 뭐 일정 나이가 되면 혼자 다닐 수 있는데 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호주 땅에서 혼자 와가지고 네. 다 지금 생소한 환경인데 그걸 할 수 있겠어요. 뭐 나중에 좀 적응되면 청소년이니까 버스를 타고 다닌다거나 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처음에 한 1년 정도는 도와줘야 되겠죠. 네. 그게 안 되면 이제 법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워서 그분에게 도움을 요청한다거나 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부모님이 한국에 있고 네. 아이만 호주에 보낸다. 그러면 또 누군가를 또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홈스테이도 시켜야 되고. 예, 그 비용도 만만치 않죠. 그렇죠. 이런 부분도 또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쉬운 결정은 당연히 아니신 거고 고려할 사항들이 정말 많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뭐냐면 이 청소년 시기에 친구를 사귀면 또 빨리 언어도 배우고 적응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아이가 좋아하는 예체능이 뭐가 있다면 그런 쪽에 좀 특별 활동을 시키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친구를 자연스럽게 만날 수가 있어요. 네. 공통적인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네. 호주는 배우려고 할 때 돈이 좀 많이 들어요. 한국은 학원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좀 잘 배울 수가 있거든요. 운동을 배우더라도 좀 싸게 오기 전에 한 6개월 정도라도 그러면 약간 두각을 나타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또 붙거든요. 애들이 아 너 잘한다. 너 어디서 배웠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네. 그러면 또 자기도 또 자신감도 생기고 그러면 지금 이 부모님께서 고려하시는 부분이 호주에도 한국처럼 학교 폭력이나 왕따 같은 게 많이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 아버지 입장에서 이런 게 학교에 지금 존재하나요? 호주 학교에? 근데 제가 이분에게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 네. 범죄가 없는 나라가 있나요? 없죠. 없습니다. 이 왕따라 아니면 이게 학교 폭력 말만 다를 뿐이지 네. 네. 어느 나라에나 이런 건 있는 거예요. 뭐 따돌림이라고 하죠. 보통 따돌림. 그리고 특정 부류의 애들이 뭐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거는 어느 나라에 가도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딱 규정해서 여기는 없다. 아예 왕따 같은 게 전혀 없고 학교 폭력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전혀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도 있습니다. 네. 여기도 있고 그게 사회적인 문제 있고 네. 한국도 중2병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똑같아요. 여기도 왜냐면 다 비슷한 시기를 겪는 거거든요. 네. 저도 아들이 이제 여기 한국 나이는 중1, 2 정도 될 건데 네. 슬슬 보이거든요. 저도 그런 게. 네. 좀 조심스럽게 지금 아들을 대하고 있는데 네. 아이가 이제 곧 이제 한국의 중2병처럼 네, 하는 건 그렇죠. 아닌지 하고 이제 반항하고 예,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하죠. 그렇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아예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게 네. 말이 안 맞는 거고 있는데 이 학생이 여기 호주 왔을 때 좀 새롭게 자기가 네. 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니까 본인에게도 좋은 동기부여가 되겠죠. 예. 네네 그런데 제 생각은 그래요. 지금 피해 학생의 어머니께서 일단 뭐 해외 유학을 보내든지 아니면 다른 학교로 전학을 보내든지 그거는 이제 직접 결정을 해야 될 사안이신데 제 생각에는 일단 환경을 바꿔줄 필요는 있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중학교 때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중학교 1학년 때 이게 뭐 그 학생이 못나거나 뭐 이래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짝꿍이 평범한 학생인 줄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걔 형이 그 학교의 전체 짱이었던 거예요. 아 근데 이제 학교 수업을 하다가 계속 걔가 저한테 장난 걸고 이러니까 제가 좀 화를 냈죠. 하지 말라. 그러다가 싸움이 났어요. 네. 싸움이 났는데 쟤랑 친했던 어떤 애가 힘이 좀 센 애가 걔를 이제 푸시를 한 거죠. 괴롭히지 마, 내 친구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고 얼마 안 있다가 3학년 선배들이 우리 교실로 싹 다 몰렸어요. 그래서 제 친구가
진짜 농담 안 하고 매 쉬는 시간마다 그 선배들한테 뚫고 맞은 거예요. 완전 그 교실이 진짜 공포 분위기가 쫙 돼버린 거죠. 그 사건 이후로 제 짝꿍 걔를 건드리는 애가 아무도 없었고 걔는 이제 우리 반에 완전 그게 된 거죠. 짱이 된 거죠. 그래서 아이고. 그 피해 학생이 그 애가 못났거나 아니면 성격이 뭐 이제 내성적이라 가지고 당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그 분위기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학생이 부모님한테 모든 걸 다 털어놓지 않더라도 부모님이 만약 그런 피해가 있었다고 하면 환경을 바꿔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학교 같은 경우에는 약간 밀림의 왕국 같은 그런 이제 서열 환경 같은 게 이제 생기나 보군요. 예, 누가- 그렇죠. 피해 학생이 누군가한테 피해를 받았다 이렇게 하면 그 학생이 말 그대로 타겟이 되는 거예요. 다른 애들이 걔를 보호해 주는 게 아니고 쟤는 학교 폭력 당하는 애니까 나도 괴롭혀도 되겠다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가 커서 그런 트라우마를 겪지 않게 하려면 그런 환경을 완벽하게 다 바꿔줄 필요가 있다는 그런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도 짧게 6개월 정도였지만 그걸 경험하고 아직까지 그게 제 머릿속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는 꼭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도 새 아이의 또 부모로서 아이가 또 이렇게 맞고 와서 또 아이가 또 오랜 기간 동안 네. 또 학교 폭력을 또 당했다라는 걸 또 알았을 때 정말 가슴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첫째는 이제 자녀가 이미 이 겪은 문제를 어떻게 이제 극복해 나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서로 고민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네. 자녀분하고 이제 더 자연스럽게 이제 속마음을 좀 나누면서 어떤 식으로 원하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이런 사례 때문에 해외로 이제 유학을 와서 제2의 인생을 또 한번 살아보고 있다 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예, 저도 들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때문에. 예. 해외 유학을 고민해 보시는 건 제가 볼 때는 뭐 나쁜 건 아닌 것 같은데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가정들을 놓고 또 생활비라든지 비용적인 측면도 또 고려해 보시고 네. 냉정하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한 가지 또 가능하시면 방학 때 아이와 함께 뭐 요즘 해외에서 한 달 살기가 좀 유행이잖아요. 그렇죠. 일주일 살기, 한 달 살기. 네, 뭐 이런 그런 거. 식으로 한번 와서 네. 뭐 그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또 아이가 또 싫어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예, 네. 또 어차피 뭐 한 달 정도 해외 나가면 네. 기분 전환도 될 수 있고 더 넓은 세계를 본다는 것 자체가 또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25 이후에 좀 호주를 처음 왔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라는 걸 그때 처음 나가본 거예요. 좀 더 일찍 나왔으면 더 넓은 데 또 나갈 수도 있었을 텐데. 예, 저도 26살 때 호주에 오고 그 호주가 첫 번째 해외 여행이고 그리고 자리를 잡았어요. 예. 그러니까 요즘은 뭐 전 세계적으로 뭐 뻗어나가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는 단기간에 한번 오셔가지고 주변에 있는 또 교민들 얘기도 좀 들어보시고 또 학교 네. 얘기도 좀 또 한번 알아보고 네. 네, 그런 식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법무사님, 그 법정 보호자가 필요가 없는 나이가 만 16세부터죠. 혼자 학생 비자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만 18세 이상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나이로 고등학교 3학년 뭐 그 정도인가요? 만 18세면? 한국 나이로 하면 대학교 1학년이죠. 아, 대학교 1학년이구나. 2살이 더 올라가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초, 중, 고등학생이 조기 유학을 오려면 부모님이랑 같이 오거나 아니면 법정 대리인을 세야 되는 게 기본적으로 일단은 깔려야 되네요. 그렇죠. 확실히 비용적인 부담이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의 결론을 내리자면 일단은 지금 아이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환경을 바꾼다거나 아니면 법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방학을 이용해서 해외 한 달 아니면 뭐 몇 주라도 한번 나가서 같이 살아보는 뭐 그런 경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지금 뭐 서울 뭐 강남 부유층 사이에서 조기 유학이 유행이긴 하지만 거기에 따른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다는 거, 그리고 만약에 자녀가 1, 2년 뒤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적응하는 그런 문제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전부 다 고려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머니와 자녀가 해외 나가면 남아있는 아버지는 기러기 아빠가 될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로 인한 가정 불화 같은 것도 고려를 하셔야 된다는 부분, 이런 부분이 이 영상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괜찮나요? 네네, 잘 정리해 주셨네요. 네. 자, 그러면 오늘은 한국에서 학교 폭력을 당한 학생의 조기 유학 관련된 그런 사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고요. 아래 나오는 이 이메일로 여러분의 사연을 보내주시면 굳이 이민법이 아니더라도 해외 생활에 관련된 그런 상담, 그리고 워킹 홀리데이 비자의 플랜 같은 이런 인생 상담 같은 것도 법무사님과 함께 진행을 해볼 생각이니까 그렇게 사연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퍼시기의 그린라이트는 여러분의 사연을 토대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연이 꼭 필요한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관심과 그리고 많은 사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누나. 맞는데?
네, 지금 괜찮아요. 지금 편집하면 돼요. 네. 다행이다. 아니 아이패드 어디다 놔뒀어 자기야? 그 아이패드 어디 갔지? 이 찾고 있어? 어. 너 몰라. 몇 시간 찾고 있는데 없다 그러네. 아이패드 없으면 게임하면 되지. 아니 코알라 저기 한번 얹어놓고 해. 여기 코알라 보여 저거. 아니 누나 올려놔도 이게 안 잡혀요. 이게 카메라 앵글에. 예, 카메라. 얹어놓고 해 여기다. 예. 아니 너가 해. 아 어떻게 있으리 아이패드 없어서? 아이 몰라 또.